안녕하세요. 이번 8주차 초급 스페인어 쓰기에서는요, 구스타르 동사 연습 문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관계사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오늘 누가 청소할 차례지? 너 차례지? 자, 여기에서 뭐뭐 할 차례다 라고 하면 똑가르 동사를 사용하면 됩니다. 영어에서 자, 내 차례다 하면은 my turn 그러잖아요. 영어에서는 소유형용사를 사용해요. 근데 스페인어에서는요, 똑가르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 똑가르 동사는 우리가 연주하다 할 때 악기가 나올 때 똑가르 엘 피아노 이렇게 할 때 쓰기도 하지만 똑가르 동사 앞에 간접목적 대명사가 나오게 되고 뒤에 주어가 나오게 되면요. 이거는 뭐뭐 할 차례다 이런 뜻이 됩니다. 누가 청소할 차례지? 이렇게 물었어요. 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는 간접목적어에 해당하겠죠. 여기선 해필이면 간접목적어가 몰라요. 누군지. 그래서 의문사가 간접목적어를 대신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람을 물어보니까 끼인이 되고요. 간접목적어가 사람이다. 앞에 뭐가 들어가죠? 전치사 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기엔 한 다음에 여러분 바로 똑가라고 많이 썼는데 반드시 똑가르 동사 앞에 간접 목적어가 비록 여기서는 누군지는 몰라요. 그래서 의문사가 간접 목적어가 됐지만 그때도 간접 목적어가 동사 앞에 왔기 때문에 레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악기엔 자, 끼엔이 나오면 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여기는 3인칭 단수 취급을 하고요. 예를 들어 악기엔에스 하면은 3인칭 복수 취급을 한다는 것도 아울러 알아주세요. 악기엔 레토까 림피아르 오이 그랬습니다. 림피아르 동사 원형이 주어예요. 그러면 똑가레 동사는 3인칭 단수가 되겠죠. 너 차례지? 하고 물었습니다. 레토까 자, 뒤에 림피아르를 다시 쓸 필요는 없겠습니다. 아니, 내 차례는 호세와 마찬가지로 내일이야. 너, 메토까 마냐나. 여기도 주어는 빠졌어요. 호세와 마찬가지로 호세도 내일이 청소할 차례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호세는 여기서 주어가 아니라 간접 목적어에 해당하겠죠. igual que a José 그랬습니다. 아라는 전치사 반드시 써주시고요. 만약에 문장을 전체를 다 쓰게 되면 igual que a José le toca mañana 이렇게 되겠죠. 아, 이제 알았다. 아, ya lo sé. 이 lo는요. 우리가 알다라고 할 때 우리도 그러죠. 이제 알겠어 라고 할 때 알다라고 하는 동사 그냥 sé만 쓸 수도 있겠지만 뭐요? 사베르 동사 자체가 목적어를 갖습니다. 스페인어에서 이렇게 목적어를 갖는 타동사인 경우는요. 반드시 목적 대명사를 써주죠. 그래서 얄로세 앞에 로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 너 차례가 아니라 내 차례구나. 미안해 그랬습니다. No te toca 너의 차례가 아니다. sino 너가 아니라 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때 sino 다음에요. 깨가 나오게 되면 동사가 다른 경우는 깨를 쓰고 문장 전체를 다시 씁니다. 그런데 여기 똑같이 차례다 라고 나타내기 때문에 똑가르 동사가 똑같이 들어가요. 동사 같을 경우는 sino 한 다음에 동사 다시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바뀐 게 누구예요? 너의 차례가 아니라 나의 차례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my turn, your turn 이렇게 나오지만 스페인에서 똑가르 동사를 쓰면 앞에 간접 목적 대명사만 바꿔주면 돼요. 간접 목적어. 그래서 자, 앞에서는 no te toca, sino a mi만 써주면 됩니다. 자, 문장을 다 쓰고 싶다 그러면은 sino me toca a mi라고 쓴다고 틀리지는 않겠지만요. 보통 sino 다음에 동사가 같기 때문에 동사를 다시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문장 구조상 그죠? 똑가르 동사 앞에 간접 목적 대명사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강조하기 위해서 아미 이렇게 써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te toca a ti, sino me toca a mí 이렇게 할 때요. 물론 sino 다음에 똑가르 동사 생략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생략을 해야 되겠지만 sino me라고 하는 것보다는 sino a mí 라고 쓰는 게 의미가 더 확실하게 다가온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no te toca, sino a mí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안해 할 때
lo siento라고 하면 되겠죠. 자, 7번입니다. 마야의 유적지는 우리를 매료시킨다. 매료시키다. 자, 여기서 encantar 동사를 저는 썼어요. 자, 우리는 마야 유적지에 굉장히 폭 빠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encantar 동사를 사용했을 때 구스다르 동사와 같은 유형이죠. 앞에 간접목적 대명사, 뒤에는 주어가 옵니다. 유적지라 그러면 ruinas, 보통 여기서는 복수로 쓰죠. 유적지는. 그래서 nos encantan las ruinas de los mayas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현장 체험에 열광한다 그랬어요. por eso, 그래서 그 다음에 열광하다가요. 아파시오나르 동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아파시오나르 동사를 사용하면 열광하게 하는 거고요. 내 자신이 열광하다 하면 아파시오나르세 제기대명사를 쓰면 돼요. 자, 근데 주어가 nosotros네요. 그래서 nos apasionamos 한 다음에 뭐뭐 때문에 자, 뒤에 전치사 por가 나왔어요. 자, apasionarse por 어디에 열광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la experiencia in situ 그랬습니다. 자, 우리 책에 experiencia라고 나와 있는데요. experiencia 오자가 되겠습니다. 고쳐주시고요. 자, 아시겠죠? apasionarse인데요. 이걸 굳이 예를 들면 열광하게 한다. 자, 현장 체험이 우리를 열광시킨다. 이렇게 만약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문장을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 이 장문 자체가 구스다르 문형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써야 되냐? 노스라고 한다면 apasiona. 그 다음 뭐예요? 주어가 la experiencia en situ가 되겠죠. 자, 그 현장 체험이 우리를 열광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지만 여기서 저는 그걸 선택을 하지 않고요. 근데 더 많이 쓰는 방식을 선택을 했는데 자, 어디에 열광하다. 여기 나와 있는 문장 그 자체 그대로 살려서 아파시오나르세 포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pues 그래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나타내죠. pues 자, 무더위가 싫지 않다 그랬어요. No nos gusta el calor sofocante.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calor sofocante. 무더위가 싫지 않다. 그리고 뭐예요? 밀림의 날씨도 힘들지 않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중간에 니를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힘들다라고 하는 게 꼬스다르 동사를 썼더라고요. 교재에 이 꼬스다르 동사가 힘들게 하다. 그죠? 애쓰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 애쓰게 합니까? 자, 밀림의 날씨가 우리를 애쓰게 한다. 힘들게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앞에 nos 간접목적 대명사 그대로 썼고요. 그 다음에 동사 꼬스다르 동사죠. 뭐가 우회로 바뀝니다. nos cuesta 힘들게 하다. 뭐가요? el tiempo de la selva 그랬습니다. 밀림의 날씨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 이런 뜻이죠. 근데 어떤 밀림의 날씨예요? 숨이 턱턱 막히게 하는. 자, 우리에게 숨이 막히게 한다. 이런 의미죠. 그 날씨가 me sofoca 우리에게 숨을 막히게 한다. me sofoca 하면 직역을 하면 그래요. 우리들에게 숨이 탁탁 막히게 한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숨이 막히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문장 다시 볼게요. 자, A도 B도 아니다 해서 중간에 접속사 ni를 썼고요. 그 다음에 앞에는 싫지 않다, 뒤에는 힘들지 않다란 말을 썼어요. 동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no nos gusta el calor sofocante, ni nos cuesta, 그죠? 고스타르 동사 el tiempo de selva que me sofoca. 자, 우리에게 숨이 턱턱 막히게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서 소포카르 동사, 자, 질식시킨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자, 그런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8번입니다. 까를로스 슬림이 요즘 청년들에게는 진지적 기상과 근면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주어는 까를로스 슬림이고요. 생각한다가 되겠죠. 까를로스 슬림, cree que 혹은 piensa que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요즘 젊은 청년들에게 무엇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부족하다 하면은 빠져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혹은 필요하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faltar 동사예요. 이 faltar 동사는 gustar처럼 앞에 간접 목적 대명사와 뒤에 주어를 동반하는 그런 동사예요. 자, 여기서 간접 목적어가 나왔습니다. 요즘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los jóvenes de hoy día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청년들. 이게 간접 목적어예요. 자, 그걸 앞에다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간접 목적 대명사를 또 써줘야죠. 왜냐면 간접 목적어가 동사보다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간접 목적 대명사 써줘야 돼요. A los jóvenes de hoy día les faltan 그랬습니다. 뒤에 기상, 그 다음에 근면성, 주어가 두 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3인칭 복수를 썼어요. El espíritu emprendedor y la diligencia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한국인들은 다양한 면에서 커피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자, 좋아하다 우리 구스타르 동사 다 아시죠? 자, 한국인들이 여기서 간접 목적어가 되겠네요. A los coreanos les gusta el café. 그 다음에 다양한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거기 보시면 자,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래서 desde punto de vista라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라는 표현인데요. 이걸 그냥 단순하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 가지 면에서 혹은 다양한 면에서라고 썼을 때 desde varios puntos de vista 이렇게 쓰면 되겠죠. desde varios puntos de vista 여러 가지 면에서. 자,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시는 것도 만드는 것도 좋아하는데 한국인은 맛보다는 브랜드를 선호한다. 자, 그 문장은 앞으로 뺄게요. 그리고 선호한다가 아니라 선호하는 것 같다네요. 그죠? 그러면 parece que 뭐뭐인 것 같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때 parece라고 하면요. 자, 3인칭 단수. 자, 뒤에 뭐가 나오죠? 자, 영어에서 it seems that과 같은 뜻입니다. 뭐뭐인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이라고 하면 me parece que 이렇게 되겠죠. 자, que 이하의 절 전체가 주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Parece que 뭐예요? Los coreanos prefieren 선호하다니까요. preferir 동사고요. 두 번째가 이해로 바뀌는 불규칙 동사예요. preferir는 선호하다인데 무엇보다 무엇을 더 선호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비교의 대상이 있어요. 자, 영어의 prefer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A와 B를 비교할 때 prefer A to B 그랬어요. 영어에서는. B보다는 A를 선호한다는 뜻인데요. 영어에선 둘 사이에 전치사 to가 나왔어요. 스페인에선 전치사 뭐가 나오죠? a가 나옵니다. preferir A 전치사 a B에서 B보다 A를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를 스페인어로 마르카라고 하네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어요. prefieren la marca. 브랜드를 선호한대요. 뭐보다? 커피 맛보다. 그래서 sabor del café. 앞에 전치사 a가 들어가죠. al sabor del café. 커피 맛보다는 브랜드를 더 선호합니다. 커피 만드는 거 그리고 마시는 거 다 좋아하지만 이랬습니다. 자, 커피 만드는 거 그죠? 배우러 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커피 마시는 거 무척 좋아하죠. 자, 두 개 다 좋아하지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뭐뭐이지만 이라고 할 때 자, 저는 9개라는 절을 갖고 왔어요. 이거를 양보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아두세요. 문법에서 양보절이라고 하면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9개를 썼습니다. les, 자, 이때 les는요. 알로스 코레아노스를 받습니다. 앞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생략했어요. les, 그 다음 뭐예요? gusta, 그 다음 주어는요. 커피 만드는 것과 마시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hacer el café y tomarlo. 커피를 만들고 마시는 것. 이런 의미로 썼습니다. 주어가 hacer도 되고요. 동사원형 tomar도 돼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tomarlo 할 때 로는 앞에 있는 카페를 받는 그죠? 직접 목적 대명사예요. 두 번씩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냥 목적 대명사 로로 받았습니다.
자, 아무튼 주어는 하세르라는 동사원형과 토마르라는 동사원형인데요. 이처럼 동사원형이 여러 개가 나올 때 구스타르 동사는 몇 인칭 됩니까? 이건 항상 3인칭 단수예요. 잘 들으세요. 자, 구스타르 동사의 주어가 동사원형이에요. 하나가 나오든 두 개가 나오든 세 개가 나오든 네 개가 나오든 무조건 3인칭 단수 구스타를 써주시고요. 예를 들어 알세르 동사 다음에 사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알세르 동사 원형이 나오고 사물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가까이에 있는 주어의 성수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 고스타 한 다음에 hacer el café y 한 다음에 예를 들어 뭐랄까요? los coches라든지 서로 다른 두 가지. 자, 커피 만드는 것과 자동차를 좋아한다. 자동차는 그냥 명사로 썼어요. 이때 자, 고스타르 동사에 가까이 있는 게 hacer el café잖아요. 동사 원형이죠. 이때는 3인칭 단수를 쓰고요. 예를 들어 고스타르 다음에 los coches y hacer el café 두 가지가 나왔는데 앞에 명사 복수형이 나왔어요. 뒤에 hacer el café가 나왔어요. 이럴 경우는 가까이에 있는 los coches가 복수니까 고스탄이 됩니다. 자, 좀 복잡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구스타르 동사 다음에 주어가 나오는 경우에 자, 여기 9번에서는 동사 원형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두 개가 나왔어요. 자, 그럴 때는 두 개든 세 개든 상관없이 3인칭 단수 쓴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사물과 동사 원형이 같이 나왔다. 그러면 구스타르 가까이에 있는 것이 뭔가를 보시고 주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은 초현실적인 형상으로 우리를 놀라킨다. 놀라게 하다가 소르프렌데르 동사인지 다 아시죠? 자, 우리가 소르프렌데르 동사 두 가지로 사용해요. 하나는 앞에 목적 대명사를 두고 뒤에 절이나 아니면 명사가 와요. 주어가 뒤에 그렇게 와서 깨이아의 절이 오든지 아니면 뭐 동사 원형이 오든지 아니면 그냥 명사가 오든지 해서 놀라게 하다. 앞에는 목적어가 오겠죠. 그죠? 누구누구에게 근데 원래 소르프렌데르 동사는요. 누구누구에게 놀라움을 가져다 주다란 뜻이에요. 누구누구를 놀라게 하다면 누구누구를 뭐가 돼버려요? 직접 목적어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실은 간접 목적어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우리말로 헷갈립니다. 누구를 놀라게 하다. 우리말로 해석하니까 직접 목적어네. 이렇게 되는데 또 스페인어는 형태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자,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자, 소르프렌데르 동사 앞에는 뭐가 온다고요? 간접 목적어가 옵니다. 물론 그 다음에 대명사가 오고 그죠? 대명사가 와야 돼요. 자, 오는데 중요한 것은 소르프렌데르 동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해석하냐면 누구누구에게 놀라움을 주다. 이렇게 해석하면 에게라는 간접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소르프렌데르가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소르프렌데르와 제기대명사 앞에서 소르프렌데르세 해서 이거는 뜻이 어떻게 돼요? 놀란다 라는 뜻이 되죠. 자, 그래서 놀라게 하다 혹은 놀라다. 자, 물론 놀라다라고 쓸 때는 제기대명사 필요해요. 그 다음에 뒤에는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보르나, 데나, 꼰과 같은 전치사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자, 주어가 뭡니까? 보세요. 이러이러한 달리의 작품은 이게 주어예요. 그래서 실은 소르프렌덴라고 3인칭 목소리를 쓴 이유가 주어가 복수라서 썼고요. 보통 그 뒤에 오는데 저는 앞에다 뺐어요. 왜냐면 자, 그 작품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라고 하면 제가 바로 뒤로 뺐을 텐데 자, 초현실적인 형상으로 놀라게 하다 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엇으로 놀란다. 원인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그죠? 자, 그래서 그걸 뒤에다 썼어요. Nos sorprenden por 혹은 전치사 de 혹은 전치사 con 한 다음에 la figura surrealista 그랬습니다. 초현실적인 형상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놀라움을 가져다 준다. 자, 그 다음에 주어는 las obras de Salvador 달인데 이걸 제일 앞으로 빼는 게 뒤에 전치사 뽀로 이후에 말이 오기가 편해요. 이해하기도 편하고요. 그렇게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 보니까 sorprenderse를 쓴 친구도 많았어요. 잘 썼습니다. Nos sorprendemos.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전치사 쓰겠죠? La figura 이렇게 쓰는데요. 자, 그럴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요. 전치사 대 las obras 이렇게 연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살바도르 작품의 초현실 형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놀란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 스페인에 있는 살바도르 달리 박물관에 한번 꼭 가볼 만하다. 자, 여기서 가볼 만하다, 뭐뭐 할 만하다 할 때는요. 자, 뭡니까? 발레르 동사 다음에 라페나, 발레 라페나라고 해서 뭐뭐 할 가치가 있다는 뜻으로 이 문장을 사용하면 좋아요. 근데 발레르 동사 여러분 다 아시죠? 얘는 3인칭 단수를 써요, 그냥. 아시겠죠? 그 다음 메레세르 동사, 이것도 가치가 있다는 뜻인데 여기도 3인칭 단수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라페나 똑같이 쓰시고요. 고통을 감내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원래는 전치사 대를 쓰고 동사 원형을 쓰거나 명사를 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전치사 대를 생략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이 대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써서 가보다, 박물관에 가보다. 보통 박물관에 가보다라기보다는 박물관에 뭐예요? 방문하다. 박물관을 관람하다 이런 뜻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관람하다라는 뜻, visitar에도 관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visitar una vez, 한번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El Museo de Salvador Dali, 스페인에 있다 그랬죠? En España. 자, 스페인에서 이걸 스페인에서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스페인에서 살바도르 달리 박물관에 한번 가볼 만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아니면 스페인에 있는 살바도르 박물관 해서 뒤에 전치사 n을 그냥 썼습니다. 스페인에 있는 이라는 의미도 왜냐 어디에 소재하고 있다라고 할 때 전치사 n을 쓰니까요. 자, 아니면 스페인의 살바도르 박물관 이러면 전치사 대도 써도 되겠습니다. 대를 쓴 친구들도 많아요. 대를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n을 써도 되고요. 의미는 다 통합니다. 박물관에 한번 방문해 볼 가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뺀 게 있어요. 꼭 한번, 꼭 반드시란 뜻이 있잖아요. 자, 빠지지 않고, 그죠? 자, 여기서 sin falta 그랬습니다. 틀림없이란 뜻이 있어요. 틀림없이 한 번은 꼭 가봐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여기서 발레르 동사, 메레세르 동사, 3인칭 단수를 쓴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발렐라 빼나, 메레셀라 빼나 하면은 뭐뭐를 고통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 제가 직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전치사 대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옵니다. 발렐라 빼나 de visitar una vez el Museo de Salvador Dalí en España 혹은 de España sin falta 틀림없이 꼭 반드시 란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이런 부사 같은 거 특히 문장이 길게 되면 빼먹기 쉬워요. 이렇게 빼먹게 되면 감점이 되고요. 방문하다라고 할 때 어디에 방문하다, 어디에 가보다 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visitar 다음에요. 자꾸 전치사 R을 써요. visitar al museo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만약에 사람을 방문하다 할 땐 전치사 R을 쓰세요. 어떤 장소를 방문하다 할 때는요.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visitar의 직접 목적어예요.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교재를 보시면 2번이 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말 부분을 스페인어로 옮기시오. 자,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서 3문제만 뽑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로 보면 여러분들 우리 방금 풀었던 문제들 다 끝나고 나서요. 여러분 6번에서 10번까지 다 끝났죠? 자, 그거 다 끝나고 나면 자, 교재 페이지로서는 자, 120페이지 120페이지 어떤 영화를 좋아하니? 라고 하는 거 하고요. 자, 거기 보시면 그 뒤에 문제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다 풀 필요는 없고 거기서 3문제만 골랐어요. 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문장 구조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자, 그것만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그러면 너에게 액션 영화를 한 편 추천해 주지. 자, 그랬습니다. 추천하다라는 단어가 나중 접속법을 공부할 때 많이 등장을 합니다. recomendar 동사예요. recomendar. 그때
애가 이해로 바뀌는 불규칙 동사고요. 너에게 액션 영화 한 편을 추천을 해주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해서 entonces 한 다음에 te recomiendo una película de acción 그랬습니다. 액션 영화가 되겠죠. 자, 한 편을 추천했으니까 una película de acción 이렇게 하면 되고요. 공포 영화 하면 película de miedo 혹은 película de terror. 자, 두 개 다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공상 과학 영화 하면은 película ficción científica. 아시겠죠? ficción científica 하면은 공상 과학 영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몇 시에 영화가 시작하는지 알고 있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 아니?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래서 sabes. 그 다음에 몇 시에 라고 할 때요. qué hora 앞에 전치사 아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sabes a qué hora empieza la película. 그랬습니다. 자, saber 동사의 목적어 되는 거 명사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전치사도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깨이하의 절도 올 수 있어요. 그 다음 의문사도 올 수 있어요. 동사 원형도 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깨이하의 절이 왔습니다. 자, 이때 깨는요. 의문사가 이끄는 절이에요. 자, a qué hora empieza la película. 자, 3번 오후 2시. 아직 2시간 남았어. 가다가 뭘 좀 먹지. 내가 햄버거 쏠게. 쏠게가 아니라 살게라고 되어 있네요. 오후 2시에 시작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앞에는 반드시 a를 써주세요. a las dos. 그 다음에 2시간이 남았다.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할 때요. 어떤 동사를 쓰냐면 자, 원래 남았다 깨달은 동사도 남아있다 라고 할 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sobrar 동사가 있어요. 자, 시간이 남아있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어요. 앞에 간접목적 대명사 뒤에 주어가 나옵니다. 아직은 네, todavía nos sobran 2 horas. 자, sobrar 동사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다가 뭐 좀 먹자 그랬어요. 뭘 좀 먹자, 뭐뭐 하자 할 때 많이 쓰는 표현 vamos a 동사 원형입니다. 영어에 let's eat 같은 뜻이죠. 영어에서 뭐뭐 하자 그러면 let's 하고 나오잖아요. 그죠? vamos a 그 다음에 먹자 그랬어요. comer 뭘 좀 먹자 할 때 알고 뭔가를 먹자. 가다가 가는 길에 이런 뜻이잖아요. 그때 a medio camino 그죠? 가는 길에 a medio camino 이렇게 합니다. vamos a comer algo 뭔가를 좀 먹자. a medio camino 가는 길에 이런 뜻입니다. 내가 햄버거를 살게. 내가 살게 그랬습니다. 자, 누구한테? 너에게. 그래서 te invito a la hamburguesa 그랬습니다. invitar 동사는요. 초대하다라는 뜻이죠. 영어에 invite잖아요. 근데 invitar 동사가 초대하다 말고도 스페인어에서는 그냥 내가 살게. 내가 한번 너한테 쏠게. 이런 뜻으로 다 사용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invitar 동사 앞에 직접 목적 대명사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전치사 a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든지 아니면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어요. 이때 전치사 a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Te invito a la hamburguesa 그랬어요. 자, 그래서 너에게 햄버거 하나 사겠다. 햄버거를 사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문장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자, 그런데 필요한 내용, 시간이 남아있다. 뭐뭐 하자. 그 다음에 가는 길에 가다가 그 다음에 내가 살게 라는 표현. comprar 동사를 굳이 사용해도 안 돼요. 그러면 뭐 될 수는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invitar 동사를 사용해서 그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내가 살게. 우리 그런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자, 그 친구가 커피를 먹으러 가서 보통은 각자 냈는데 그날따라 내가 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번 커피 내가 살게. 내가 낼게. 내가 쏠게. 자,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스페인어 단어로 invitar 동사. 다음에 전치사 a가 나온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관계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계사 7과예요. 1번 깨 하고 나왔는데요. 자, 성수의 변화 없이 선행사가 사물이나 사람인 경우에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선행사가 고유명사나 인칭대명사인 경우에는
설명적 용법으로만 사용한다. 여기서 말하는 설명적 용법은요. 쉽게 형식적으로 구분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앞에 콤마 찍어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선행사가 전치사를 동반할 때에는 선행사에 상응하는 정관사를 동반한다. 그래서 이걸 복합 관계사라고도 해요. 예를 들면 엘게, 라게, 로스게, 라스게 라는 거 보셨죠? 그때는 앞에 전치사가 있을 때는 그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 끼에는요. 사람인 경우한테만 쓰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앞에 전치사도 올 수 있다. 선행사에 따라서 수 변화를 해서 복수가 되면 끼에네스가 되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끼엔이 주격인 경우는 앞에 콤마를 찍어요. 그 다음에 제한적 용법의 관계사절에서는 끼를 사용한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제한적 용법은 콤마가 나오지 않는 경우인데요. 근데 앞에 있는 선행사에 주어 역할을 해요. 그럴 때는 끼엔을 쓸 수가 없고 깨를 쓰거나 아니면 끼엔 앞에 콤마를 찍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혹은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선행사를 모두 다 포함하는 그러한 관계대명사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 quien trabaja mucho 하면은 그 다음에 뭐요? quien trabaja mucho니까 앞에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때 trabaja mucho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래서 앞에 선행사 없이도 이렇게 사용될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사람인 경우만 해당되죠. 자, 그리고 끼엔이 그렇게 나올 경우는요. 동사는 그럼 어떻게 쓰느냐? 선행사가 없는데 그때는 3인칭 단수 역할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quienes trabajan mucho 할 때는요. quienes가 되면 3인칭 복수 역할을 해요. 그래서 trabajan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앞으로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익혀나가게 될 겁니다. 자, 유용한 표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예요. 자, 여기 있는 것 정도는 외운다 생각을 해주세요. andar de capa caída 그랬습니다. andar은 걷는 거죠. 그 다음에 capa 하면은 망토예요. caída 자 뭐예요? caída 떨어지다. 떨어진 망토로 걷는다. 직역을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자 망토가 떨어져 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의기소침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desanimado 아니마르가 반대말이잖아요. 아니마르 동사의 반대말인데요. 아니마도 하면 힘을 낸, 기운을 내다 이런 의미고요. 데스아니마도 하면은 의기소침한, 기운이 없는, 힘이 빠져버린 이런 뜻이 돼요. ¿Qué le pasa a Matilde? 자, 마틸데에게 무슨 일이야? ¿Qué le pasa? 그죠? ¿Qué le pasa a Matilde? 마틸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니? 이렇게 물었어요. ¿Por qué anda de capa caída? 왜 저렇게 의기소침해 있는 거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porque 다음에 anda de capa caída. 자, 그 다음 echar una mano a alguien. 손을 던진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겐가 손을 던진다. 이거는 도와준다라는 뜻입니다. ayudar, 그 다음에 dar ayuda. 이때 ayuda는 명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prestarte ayuda. 자, prestar 하면은 그 다음에 ayuda예요. prestar ayuda 하면은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주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보면 Marta me echa una mano. 나에게 손을 던졌다. 뭐예요? 날 도와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siempre 항상. 자, siempre는 항상이란 뜻이고요. siempre que 하면은 뭐뭐 할 때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Yo la necesito. 내가 그녀를 필요로 할 때마다 그녀는 나에게 도움을 준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pasar la noche en blanco. 우리도 그러죠. 하얗게 밤을 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런 표현이 여기도 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다. 하얗게 새다. 자, pasar la noche. 밤을 지내다, 밤을 보내다라는 뜻이고요. en blanco. 하얗게 밤을 보냈대요. 뜬 눈으로 밤을 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sin pegar ojo. 눈을 붙이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en vela. 밤샘을 하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자, mi padre está pasando por unos momentos difíciles. 어려운 시기를 아버지께서 지내고 계셨다. A menudo pasa la noche en blanco. 여기서 a menudo도 꼭 기억하세요. 자주 뜬 눈으로 밤을
지셋이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타르 동사 다음에 전치사 대 명사예요. 관사 없이 명사예요. 자, 그러면 뭐뭐 하는 중이다요. estar de viaje. 뭐요? 여행 중이다. estar de vacaciones. 휴가 중이다. estar de compras. 쇼핑 중이다. estar de loto. 상 중이다. estar de moneda. 유행 중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게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많은 문장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저 기초 다지기라고 해서 다른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을 가지고 와서 같이 자 문장의 용법, 자 관계대명사의 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스페인어를 가르치시는 교수님은 멕시코 사람이다 그랬어요. 두 문장으로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 보면 교수님은 멕시코 사람이다 라는 한 문장과요. 우리에게 그 교수님은 스페인어를 가르치신다. 자, 두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이 두 문장에서 주목되는 말은 뭐예요? 교수님이에요. 교수님은 멕시코 사람이다 하면은 el profesor es mexicano. 그 교수님은 우리에게 스페인어를 가르치신다. El profesor nos enseña español. 두 문장을 합하는 거예요. 근데 공통 분모가 profesor이에요. 그래서 el profesor 그 다음에 que 야의 관계대명사를 쓰고요. 이거는 주어든 주어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다 쓸 수 있잖아요. 가장 일반적이죠. El profesor que 그 다음 뭐예요? Nos enseña español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그 교수님은 es mexicano, 멕시코 사람이다. 이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l profesor que es mexicano nos enseña español. 그죠? 두 개 중에 어떤 것든 상관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자, el profesor가 공통이고요. 이거를 nos enseña español을 que 절로 할 거냐, es mexicano를 que 절로 할 거냐 라고 하는 건 여러분 선택입니다. 어떤 걸 하든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자, 여기에서는 nos enseña español 이거를 que 종속절로 넣었습니다. 자, 우리말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에게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그 교수님은 멕시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했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 중에서 멕시코 사람인 그 교수님이 우리에게 스페인어를 가르친다라고 해도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깨가 나왔어요. 끼엔을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끼엔 주어가 선행사 사람이에요. 될 것 같죠? 그런데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요. 자, 끼엔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 nos enseña español에서 enseñar 동사와 profesor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자, profesor가 enseñar 동사에 뭐가 돼요? 목적어예요, 주어예요? 주어죠. 그때는 끼엔으로 쓸 수가 없어요. 끼엔을 쓰게 되면 끼엔 앞에 콤마를 찍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해석도 좀 달라지죠.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스페인어를 가르치신다. 그런데 그분은 멕시코 사람이다. 이렇게 돼요. 즉 설명적 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선행사가 사람이다. 자, 그런데 깨이야로 묶으려고 한다. 깨를 쓸까 끼엔을 쓸까 고민을 하죠. 그때 깨를 쓸 경우는요. 그 깨 다음에 나오는 종속절에 있는 동사와 선행사가 서로 주절의 관계에 있을 때, 즉 주어 동사의 관계에 있을 때는요. 깨를 쓰세요. 자, 끼엔을 쓰게 되면요. 앞에 콤마를 찍어주면 돼요. 그런데 해석은 완전히 바뀌어요. 설명적 용법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교수님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제한적 용법이 되고요. 선생님이 한 분 계시다.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스페인어를 가르치신다. 이렇게 설명하듯이 이렇게 풀어나갈 때는요. 이게 설명 용법이고요. 그때는 콤마가 찍힙니다. 자, 깨 앞에는 콤마를 찍을 수도 있고요. 안 찍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에게 스페인어를 가르치시는 교수님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건 제한적 용법으로 콤마를 치지 마세요. 그리고 끼에는 쓰면 틀려요. 아시겠죠? 두 번째 볼게요. 벽에 있는 그 그림은 피카소의 것이다. 자, 여기서 문장 두 개 만들어 보세요. 그 그림은 벽에 있다.
그 그림은 피카소의 것이다.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그 그림은 벽에 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주어를 뭐요? Esa pintura 를 주어로 삼으세요. Esa pintura está en la pared. 그 그림이 벽에 있대요. 근데 그 그림은 피카소의 것이래요. Esa pintura es de Picasso. 자, 어떤 사람의 작품이다 라고 할 때는 세르 동사, 전치사, 대, 사람 이렇게 나오면 되죠. 자, 둘 중에 하나를 묶어야 돼요. 벽에 있는 그림, 이게 제한적 용법이라고 그래요. 자, 그거를 갖다가 일단 종속줄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Esa pintura que está en la pared. 그 다음에 es de Picasso 이렇게 묶었습니다. 자, 그 그림은 피카소의 건데 벽에 있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Esa pintura que 그 다음 뭐요? 피카소의 것인데 es de Picasso 벽에 있다. Está en la pared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고요. 그렇게 쓴다고 틀렸다라고 하기는 좀 뭐하죠. 근데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답으로는요. 벽에 있는 그 그림은 자, 요거를 벽에 있는 그림에서 이걸 제한절로 묶었어요. 자, 그래도 그렇게도 쓸 수 있지만 뜻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말로 봤을 땐 좀 다른 것 같아요. 피카소의 그림이 벽에 걸려 있다. 우리말로는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피카소의 그 그림은 피카소의 건데 그게 벽에 있다. 이런 의미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말하고는 조금 그거 하지만 결국은 같은 의미예요. 결국은. 자, 그렇지만 여기서 벽에 있는 그 그림에서 이걸 제한적으로 묶어서 이걸 앞으로 갖다 뒀습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나는 로페스 씨를 알고 있는데 그는 페루 사람이다. 자, 이게 설명적 용법이에요. 잘 보세요. 나는 로페스 씨를 안다가 한 문장. 그는 페루 사람이다가 한 문장이에요. 잘 보세요. 나는 알고 있다. 로페스 씨를. 자, 알다. 사람을 알다 때 코노세로 동사 쓰는 거 알고 있죠? conozco, 그 다음에 사람이 목적어면 전치사 아 오는 거 알고 있죠? al señor López 그랬어요. 로페스 씨를 난 알고 있어요. 로페스 씨는 페루 사람이에요. López es peruano. 아, 죄송합니다. El señor López. 이때는 el이죠. 주어가 되니까. El señor López es peruano. 자, 로페스 씨는 페루 사람입니다. 이렇게 두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순서대로 했어요. 나는 페루 사람인 로페스 씨를 안다가 아니고요. 그냥 로페스 씨를 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냥 페루 사람이더라.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뭐뭐 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페루 사람이더라. 이걸 설명적 용법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그대로 따라서 해봐요. Conozco al señor López. 그 다음에 que. 이 로페스를 받는 말이잖아요. 그죠? 로페스가 양쪽에 다 걸렸잖아요. 공통 분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로페스를 쓰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주어요. 그 다음에 페루 사람이다는 에스페루아노죠. 주어 역할 하죠. 앞에 깨 써도 되고요. 이 경우에는 끼엔도 써도 돼요. 왜냐하면 설명용법이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앞에다가 이렇게 설명용법일 때는요. 깨 앞에 코마 찍어줘야 돼요. 이때 끼엔 써도 돼요. 아시겠죠? 자, 끼엔이나 깨나 전부 다 써도 돼요. 자, 그리고 깨아나 끼엔 앞에는 반드시 콤마를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설명적 용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설명적 용법이 좀 어렵습니까? 자, 설명적 용법은요. 형식적으로는 깨나 끼엔 앞에 콤마가 들어가는 게 설명적 용법이에요. 그럴 때에는 바로 뒤에는 자, 동사가 오죠.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어 역할. 자, 그리고 끼엔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주어 역할을 할 때 앞에 있는 선행사가 동사의 주어 역할을 할 때는요. 반드시 콤마를 찍어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설명적 용법으로만 쓰인다라는 거죠. 끼엔 다음에 나오는 동사의 주어가 될 때 선행사가. 이때는 끼엔인 경우는요. 주어로 쓰일 때는 반드시 설명적 용법으로만 쓰인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때 끼엔은 끼엔으로 바꿀 수 있다. 왜? 설명 용법이니까. 앞에 콤마는 찍어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예요. 나는 그의 의견에 동의하는데 그는 항상 진실을 말한다. 자, 나는 그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는 항상 진실을 말한다. 이거예요. 자, 반복되는 게 뭐예요? 그예요. 그. 나는 그의 의견에 동의한다. 이거 하나 먼저 볼까요? 중요한 수가 나옵니다. 꼭 외우세요. estar de acuerdo con입니다. 동의하다는 뜻이에요. estar de
acuerdo con. 아시겠죠? estoy de acuerdo con. 그의 의견에 라고 한다고 해서 su opinion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거는 스페인어가 아니에요. 그에게 동의한다는 뜻이 돼야 돼요. con él. 아시겠죠? 근데 그 사람은 이런 뜻이죠. 근데 그 사람은 항상 진실을 말해요. 그는 항상 진실을 말한다는 스페인어로 하면 él siempre dice la verdad이에요. 근데 그는 두 번 반복되잖아요. 그거 없애주는 게 관계대명사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él 한 다음에 바로 뒤에 깨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항상 진실을 말한다. siempre dice la verdad. 자, 그런데 항상 진실만 말하는 그의 의견에 동의한다 하면 콤마 찍으면 안 돼요. 근데 그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그 이유는 즉슨 항상 뭐요? 그는 항상 진실만을 말하거든.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물론 그 사이에는 이유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설명적 용법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항상 진실을 말하는 그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게 제한적 용법이고요. 그는 항상 진실을 말한다. 그죠? 나는 그의 의견에 동의하는데 그는 진실만 얘기하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설명적 용법이고요. 그 경우에 깨 앞에 혹은 기엔 둘 다 쓸 수 있어요. 콤마를 반드시 찍어주세요. 그래야 설명적 용법이라는 의미가 돼요. 여기다가 만약에 깨 앞에 콤마를 찍지 않으면 제가 얘기했죠. 항상 진실만 말하는 그에게 동의한다 이런 뜻이 돼버립니다. 여기는 끼엔으로 바꿔 써도 되고요. 그때 콤마 반드시 찍어야 돼요.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내가 쓰고 있는 볼펜은 파란색이야. 자, 요거 5번 같은 경우는 쉬운 것 같아도 잘 틀려요. 자, 두 문장 만들어 보세요. 나는 볼펜을 쓰고 있다. 그 볼펜은 파란색이다 이거예요. 내가 쓰고 있는 그 볼펜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제한적 용법이죠. 자, 내가 볼펜을 쓰고 있다. 어떻게 쓸래요? escribo con el bolígrafo예요. 자, 우리가 편지를 쓰다 escribir 동사 써요. escribo una carta 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연필을 가지고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escribo 그 다음 뭐예요? con. 자, 뭐예요? 도구를 나타내는 con을 써야 돼요. 전지사를. 그 con 빼버리면 안 돼요. escribo con el bolígrafo. 그 볼펜은 파란색이다. el bolígrafo es azul. 이렇게 하면 되죠. 아무튼 볼리그라포가 두 번 다 걸려요. 그럼 볼리그라포를 갖고 이걸 선행사로 만들었어요. 근데 제한절이라 그랬죠. 내가 쓰는 그 볼펜입니다. 자, 그래서 el bolígrafo 다음에 que야의 절은요. 내가 그걸 갖고 쓴다. 이게 que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escribo con el bolígrafo죠. el bolígrafo 앞에 있고요. 그러고 나니까 꼰이 남네요. 이 꼰 어떻게 처치할까요? 자, 이때 꼰은요. 자, 뭐 앞에 간다고요? 자, 관계대명사 앞으로 가요. con, que escribo 이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 써도 안 돼요. 옛날에는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que 앞에 전치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que만 쓰면 안 돼요. 뭐 쓰라 그랬어요? 볼리그라포에 해당하는 성과 수에 맞는 정관사를 둬야 돼요. 그래서 con 다음에 남성 단수니까 con el que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escribo 그 다음에 파란색이다. es azul 이렇게 됩니다. 5번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잘 틀려요. 그래서 여기다가 소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책에 보면 교재에 보면 마지막에 설명적 용법이라는 게 따로 또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말에는 어떻게 보면 스페인어로 혹은 영어로 스페인어를 설명해 놓은 책이 훨씬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 잘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어하고 스페인어가 문장 구조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말은요. 한자어가 들어가요. 뜻을 나타내는 한자어가 들어가서 물론 한자를 보면 이해는 잘 돼요. 자, 그런데 괜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져요. 그렇게 느끼지 마세요. 쉬워요. 쉽게 얘기할게요. 제한적 용법은요. 우리말에서 여러분 국어 공부했죠? 거기 보면 관형사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관형사형, 어미 기억납니까? 니은이나 는 혹은 은 따위에 조사가 들어가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런 어미가 들어가면 관형사형 어미가 돼요. 다음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게 되죠.
이게 관계사절입니다.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제한적 용법이에요. 그 다음에 설명, 그대로 설명이에요. 뭐뭐는 뭐뭐 한다. 그래서 뭐뭐하고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제한적 용법과 그 다음에 설명적 용법이 있는데, 자, 이 설명적 용법은 중요한 게요. 콤마가 보여야 돼요. 어디에 콤마 찍는다고요? 관계대명사 앞에 찍어요. 선행사가 사물인 경우는 깨밖에 안 되겠죠.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는요, 끼엔도 될 수 있어요. 단, 앞에 콤마 찍어주셔야 돼요. 자,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리고 요거요, 1번에서 5번까지 제가 풀어드렸는데, 여러분 앞으로 이 문제 풀 때요, 반드시 문장을 2개로 만드셔요. 그 다음에 두 문장의 공통분모를 찾으세요. 그 중에 하나를 깨 이하에 두면 됩니다. 결국 의미는 다 통해요. 근데 우리말로 의미가 통하게 하기 위해서 자, 제한적이 나오는 문장을 종속절로 보통 두는 경우가 많죠. 아시겠죠? 그리고 5번 같은 경우 어렵습니다. 전치사가 나와줘야 돼요. 이때 문장 2개로 만들어 보면 그거 알 수 있어요. 보세요. Escribo el bolígrafo라는 게 말이 됩니까? 나는 볼펜을 쓴다. 우리말에는 내가 쓰는 볼펜이니까 볼펜을 쓰고 있다 말 되죠? 스페인어로 말 안 돼요. 에스크리보의 목적어가 볼리그라포가 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문장을 반드시 여러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머릿속에서 만들지 마시고요. 두 문장을 만드세요. 그 중에서 하나를 깨 이하의 종속절로 넣으세요. 그러면 되고요. 전치사가 나올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전치사를 관계대명사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정관사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엘게, 라게, 로스게, 라스게 중에 하나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